여러분 혹시 용접에서요, 완벽한 성공과 아주 값비싼 실패를 가르는 단 하나의 숨겨진 변수가 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네, 바로 그 변수가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 볼 주제입니다. 자, 여기 보이는 것처럼 자동화나 반자동 용접에서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힘이 작용하고 있어요. 이게 뭐 단순히 속도나 열 이런 문제가 아니거든요. 바로 용접 품질 전체를 저어하는 말 그대로 보이지 않는 밸브 같은 거죠. 지금부터 이 밸브, 그러니까 CTWD가 도대체 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보이지 않는 밸브 CTWD입니다. 그럼 이 밸브의 정체가 도대체 뭘까요? 우선 CTWD가 정확히 뭘 의미하는지 그리고 어떤 것들로 이루어져 있는지부터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CTWD, 이게 뭐냐면요. Contact Tip to Workpiece Distance. 우리말로는 컨택 팁에서 모재까지의 거리의 약자입니다. 말 그대로예요. 전기가 흐르는 이 팁 끝에서부터 우리가 용접할 저 모재 표면까지의 물리적인 거리, 이걸 말하는 거죠. 아주 단순해 보이죠? 하지만 바로 여기가 모든 것의 시작점입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면 더 쉬워요. CTW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팁 끝에서 삐죽 튀어나온 이 와이어 돌출 길이고요. 두 번째는 와이어 끝에서 모재까지 활활 타오르는 저 불꽃, 바로 아크 길이입니다. 결국 이 두 개를 더한 게 우리가 말하는 총 CTW가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우리가 보통 쓰는 정전압, 그러니까 CB 용접기들은요, 이 아크 길이를 기계가 알아서 일정하게 유지하려고 해요. 아주 똑똑하죠.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용접사가 토치를 들고 좀 멀리 떨어지거나 가깝게 붙여서 전체 거리를 바꿔도 저 아크 길이는 웬만해선 그대로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변할까요? 네, 바로 와이어 돌출 길이만 길어졌다 짧아졌다 하는 거죠. 이게 진짜 핵심입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핵심 물리학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 단순한 거리 변화가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극적인 전기적 효과를 만들어내는지 말이죠. 용접이라는 걸요, 일종의 에너지 균형 맞추기 게임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 저울 한쪽에는 일정한 속도로 계속해서 와이어가 공급되고 있어요. 그럼 이 와이어를 녹이려면 반대쪽에서 그만큼의 에너지를 딱 맞춰서 줘야겠죠? 그 에너지가 어디서 오느냐? 바로 두 군데서 옵니다. 하나는 강력한 아크 에너지, 그리고 또 하나는 와이어 자체의 전기 저항 때문에 스스로 뜨거워지는 주렬입니다. 자, 그럼 시나리오를 한번 그려보죠. 용접사가 토치를 모재에서 멀리 떨어뜨렸어요. CTWD가 증가한 거죠. 그럼 어떤 연쇄 반응이 일어날까요? 첫째, 당연히 물리적 거리랑 와이어 돌출 길이가 길어지겠죠. 둘째, 와이어가 길어졌으니 전기 저항, 즉 R값이 커집니다. 셋째, 이 저항 때문에 와이어가 아크에 도착하기도 전에 미리 뜨겁게 달궈져요. 이게 바로 그 줄열 효과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미 와이어가 뜨끈뜨끈하게 예열됐으니까 아크가 굳이 힘을 많이 쓸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용접기는 알아서 전류, 즉 I값을 스르륵 낮추게 됩니다. 이걸 좀 더 쉽게 비유하자면 마치 길어진 와이어가 거대한 토스터기 열선처럼 되는 거예요. 아크에 닿기 전에 혼자서 벌겋게 달아오르는 거죠. 바로 이 예열 효과 때문에 시스템이 에너지가 덜 필요하겠네? 하고 판단해서 전류를 줄이는 겁니다. 방금 제가 설명드린 그 4단계 과정이 바로 이 그림 하나에 다 담겨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번은 정반대 상황입니다. 토치를 너무 가깝게 붙여서 CWD가 감소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모든 게 정확히 거꾸로 일어납니다. 와이어가 짧아지니까 저항이 줄어들고 당연히 예열 효과 같은 건 거의 없겠죠? 그럼 시스템은 이 차가운 와이어를 녹이려고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쏟아 부어야만 해요. 그 결과는 바로 전류의 급격한 상승입니다. 네, 바로 이 그림이 그 상황을 보여주죠. 와이어가 예열될 시간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시스템은 부족한 에너지를 어떻게든 보충하려고 전류를 그냥 폭발적으로 끌어올리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모재에 가해지는 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입열량도 덩달아 확 치솟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그래프가 오늘 내용의 모든 걸 요약해 줍니다. 아주 간단하죠? 물리적 거리, 즉 CTWD가 늘어나면 전류는 떨어진다. 반대로 거리가 줄어들면 전류는 올라간다. 바로 이 반비례 관계. 이게 바로 우리가 오늘 배운 용접 물리학의 가장 중요한 법칙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좋습니다. 지금까지는 이론이었고요. 그럼 이런 물리적인 변화가
실제 용접 결과물에는 어떤 끔찍한 영향을 미칠까요? 정말 단 1mm의 차이가 어떻게 어마어마한 비용을 부르는 결함으로 이어지는지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는 이 진단표가 두 가지 실패 사례를 딱 비교해서 보여줍니다. CTWD가 너무 길 때, 그리고 너무 짧을 때. 구체적인 결함을 하나씩 보기 전에 이걸로 전체적인 그림을 한번 잡아보시죠. 먼저 CTWD가 너무 길 때입니다. 어떤 일이 생길까요? 아까 전류가 떨어진다고 했죠? 그러니까 모재를 깊숙이 녹이지 못하는 용입 부족이 생깁니다. 그리고 아크 자체가 불안정해지니까 여기저기 스패터가 튀고요. 또 거리가 너무 머니까 보호가스가 제대로 덮어주질 못해서 구멍이 숭숭 뚫리는 기공까지 발생하죠. 전부 다 아까 배운 물리현상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너무 가까우면요? 이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일단 튀는 쇳물이 노즐 안쪽에 다 들러붙어서 가스가 나오는 걸 막아버려요. 그리고 전류가 너무 세지니까 쇳물이 예쁘게 퍼지질 못하고 가운데만 볼록하게 솟아오르는 이상한 비드가 만들어집니다. 가장자리는 제대로 붙지도 않고요. 자, 지금까지 문제점들을 쭉 살펴봤으니까 이제 해결책을 찾아봐야겠죠? 이 까다로운 보이지 않는 밸브를 우리가 어떻게 통제해서 완벽한 품질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모든 공정에 딱 맞는 만능 CTWD 같은 건 없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공정마다 최적의 구간, 이른바 스위트 스팟이 다 달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 쓰는 GMAW 단락기행에서는 10에서 15mm 사이가 가장 좋고요. 좀 더 강력한 고전류 스프레이 공정에서는 그보다 더 긴 15에서 25mm가 적합합니다. 그런데 아주 특별한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자체보호 FCAW인데요. 이 와이어는 이름처럼 외부 가스 없이 스스로 보호가스를 만들어내요. 그러려면 와이어 안에 든 펄럭스가 충분히 가열될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일부러 CTWD를 19에서 95mm까지 아주 길게 유지해야만 합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예외니까 꼭 알아두셔야 해요. 재미있는 건 이 원리가 사람이 직접 용접하든 로봇이 하든 똑같이 적용된다는 거예요. 숙련된 용접사는 자기 팔의 미세한 흔들림을 제어해서 이 거리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거고요. 로봇은 아주 정밀하게 프로그래밍된 경로, 즉 TCP를 따라서 똑같이 그 거리를 유지하는 거죠. 방법은 달라도 결국 목표는 하나, 일정한 CTWD 유지입니다. 네,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궁극적으로 이 모이지 않는 밸브를 완벽하게 다루는 사람이 바로 용접 품질을 장악하게 되는 거죠. 오늘 쭉 보셔서 아시겠지만 CTWD는 그냥 단순한 거리가 아니에요. 열과 속도 그리고 보호까지 결정하는 아주 역동적인 제어 장치인 셈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용접의 숨겨진 핵심, 바로 보이지 않는 밸브, CTWD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작업 현장에서는 이 보이지 않는 밸브를 어떻게 제어하시겠습니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